알싸하고 톡 쏘는 매운맛을 가진 이 향신료,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주지만은 조금만 선을 넘으면 이런 식고문도 없는,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고추냉이, 와사비입니다. 생선의 비린맛을 잡을 때나 지방이 많이 낀 고기를 먹일 땐 이만한 게 없죠. 이건 이름도 많습니다. 와사비, 혼와사비, 홀스레디쉬, 고추냉이까지. 이것들 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기면 다 와사비라고 부르긴 했는데요. 작년 가짜 고추냉이 사건 이후로 이걸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었죠.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고추냉이가 아니라 겨자무, 홀스레디쉬입니다. 뭐야 이 가짜 와사비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홀스레디쉬는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등장할 만큼 오래됐고 귀했던 존재예요. 오늘은 이 향신료에 대한 역사와 이에 얽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와사비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와사비라 부를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와사비를 와사비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고급 일식집에 가면은 와사비를 강판에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이건 진짜 와사비를 사용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기도 합니다. 매운맛과 풍미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갈아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그만큼 가짜 와사비가 많다는 거겠죠. 그럼 가짜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는 뭘까요?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와사비라고 알고 먹었던 건 겨자무, 홀스레디쉬입니다. 독일어로는 미얼레쉬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 모두 무를 뜻하는 단어에 크고 강하다라는 뜻의 중세식 접두어가 붙었다가 조금씩 변해서 지금의 이름이 됐어요. 홀스레디쉬는 무려 그리스 신화 때부터 등장합니다. 신이 계시를 내린다는 델포이 신탁에서 홀스레디쉬는 같은 무게의 금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향신료라면 다 귀하게 여기긴 했죠. 고대 로마에서도 홀스레디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데카토는 농업 관련 논문에다가 홀스레디쉬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플리니우스는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박물지에다 아모라키아라는 이름으로 홀스레디쉬의 흔적을 남기거든요. 많은 향신료들이 그랬듯이 홀스레디쉬도 처음엔 약재로 활용되다 식용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후추, 정향, 육두구 등과 같은 아시아산 향신료들이 한참 유행을 타면서 이 홀스레디쉬가 점점 밀려났어요. 이후 영국, 독일, 동유럽, 북유럽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생긴 거 꼭 생강이나 책뿌리처럼 생겼는데요. 이걸 강판에 간 후에 소금을 뿌리고 식초에 담가 먹는 게 바로 홀스레디쉬 소스입니다. 신맛과 매운맛이 잘 어우러져서 고기나 생선에 잘 어울리죠. 돈슐레 하인즈 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인즈가 창업 초창기의 상품으로 내놨던 게 바로 홀스레디쉬 소스였어요. 하인즈가 하필 홀스레디쉬를 팔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업자인 헨리 존 하인즈는 독일계 이민자의 자녀였어요. 당시 하인즈가 활동하던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는 19세기 중반부터 독일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던 산업도시였고요. 하인즈는 오래전부터 홀스레디쉬 소스를 먹던 독일계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 소스를 많이 쓰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소스를 만들어 팔았으니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죠. 당시 독일 이민자들에게 홀스레디쉬 소스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인들에게 김치 같은 존재였거든요. 지금도 하인즈에서는 홀스레디쉬를 만들어 팔고 있긴 한데요. 그때의 레시피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리지널 홀스레디쉬 소스에 마요네즈를 섞어 만드는 건데 이건 미국인의 입맛에 좀 더 맞춘 거긴 합니다. 이러면 특유의 매운맛이 조금 덮이니까요. 홀스레디쉬 소스는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좀 투박합니다. 생선과 고기에 어울리는 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이러면 천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만도 한데 뜬금없는 곳에서 수요가 터집니다. 지구 반대편인 일본에서 홀스레디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일본도 원래부터 홀스레디쉬를 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리지널로 부르는 이 와사비만을 썼어요. 혼와사비라고도 부르죠. 홀스레디쉬와 와사비는 엄연히 다른 식물입니다. 와사비를 잘 써왔던 일본이 왜 홀스레디쉬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해드리기 전에 이 진짜 와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와사비에 대한 내용이 처음 발견된 건 무려 7세기경 아스카 시대 유적에서부터입니다. 이 와사비도 처음엔 약으로 쓰였고요. 10세기부터는 식용으로도 쓰다가 지금처럼 조미료로만 쓰기 시작한 건 14세기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와사비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초밥과 메밀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와사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와사비가 이런 식의 상품으로 나온 건 1910년대부터 생각보다 늦게 만들어졌죠. 이유는 와사비는 굉장히 귀한 재료인데다가 재배하기가 무진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와사비의 재배 조건은 이렇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습한 곳, 9도에서 16도 사이의 차갑고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야생 와사비가 깊은 계곡에서 자라나는 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계곡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지형 특성상 대량 재배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찾기 어려운 깊숙한 산속에 있죠. 때문에 와사비는 항상 귀한 대접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좀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수경 재배를 통해 와사비를 키울 수는 있지만 이것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수경 재배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죠. 재배 주기는 2년씩이나 걸리고요.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로워요. 이러다 보니 와사비는 1kg당 무려 16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팔리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이 와사비를 상업적으로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해요. 미국에서 와사비 재배에 성공한 농가가 BBC에 나올 정도거든요. 참고로 와사비 재배에 성공한 곳은 일본, 대만, 미국 오레곤주, 중국 산둥 지역 등입니다. 아주 제한적이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 철원에서도 수경 재배에 성공한 업체가 있긴 하고요. 아무튼 안 그래도 구하기 어려운 와사비인데 여기다 일본 내 초밥과 소바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진짜 와사비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정도로요. 이때부터 진짜 와사비에 다른 재료를 섞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홀스 레디시 같이 아예 다른 재료를 쓰던 건 아니었습니다. 와사비는 뿌리 줄기만 쓰는 게 정석인데요. 여기 잎자루도 같이 갈아 쓰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이 지나고 일본이 선진국으로 떠오르면서 일본 내에서도 와사비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때부터는 더 쓸 잎자루도 없습니다. 결국 와사비를 대신해서 홀스 레디시를 넣기 시작했죠. 와사비는 매운맛, 단맛, 쓴맛, 그리고 와사비 특유의 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홀스 레디시는 이보다는 좀 단순하죠. 향도 다르고요. 매운맛은 뭐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키우기가 까다로운 와사비에 비해 홀스 레디시는 생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홀스 레디시를 수입해 색소와 버무려 와사비의 대체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업체마다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진짜 와사비를 일부 섞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맛을 크게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게 여태껏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건 와사비는 어디까지나 양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극소량을 쓰죠. 애초에 진짜 와사비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고요. 홀스 레디시에 색소를 넣은 이것을 와사비라 부르는 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와사비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일본,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사비 뿌리 줄기는 2010년 기준 연 807톤입니다. 홀스 레디시 세계 최대 생산국인 헝가리의 연간 홀스 레디시 생산량은 와사비의 14배, 1만 2천여 톤이고요. 헝가리만 이 정도인 거지 세계적으로 보면 3만 톤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생산량 차이는 결국 가격 차이를 불러오게 됐고, 이 때문에 와사비보다 홀스 레디시를 더 널리 쓰게 된 거죠. 일본에서도 진짜 와사비를 쓰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유명 스시 셰프인 히로코 신부는 대부분 와사비가 가짜 와사비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즉 와사비는 꾸준하게 수요 부족에 허덕이던 재료였다는 겁니다. 일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부터는 더 심화됐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본과 가까운 나라인데다가 생선회를 즐겨 먹는 나라다 보니 와사비에 대한 수요는 일찌감치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귀한 와사비가 한국에 들어오기는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홀스 레디시를 사용한 동결건조 와사비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다가 이후엔 튜브에 넣어 판매되는 와사비 스프레드를 사용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와사비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와사비가 나지도 않고 실제 뿌리를 구경해본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명칭이 꼬였거든요. 누군가 나서서 이건 와사비가 아니라 홀스 레디시, 겨자무야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은 너무 지나가 버렸죠. 국립국어원에서 일본어 순화를 위해서 와사비를 고추냉이라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식물학계에서는 와사비와 고추냉이를 별개의 식물로 구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어 순화 과정에서 와사비를 고추냉이라 부르게 됐고, 이름을 뺏긴 진짜 고추냉이는 참 고추냉이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상황인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참 고추냉이는 또 뭐냐? 이게 또 미스테리입니다. 2008년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참고추냉이는 1934년에 채집한 표본이 전부입니다. 이후에 발견된 적도 없고 국내에 자라는지도 불분명하죠. 연구진들이 연구 끝에 참고추냉이에 새로운 학명을 부여합니다. 카르다미네 수도 와사비, 번역하면 황새냉이 속 유사 와사비란 뜻인데요. 웃기죠? 참고추냉이인데 학명은 유사 와사비니까요. 근데 정작 최초 발견 이후 100년 가까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울릉도에서 군락지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알고 보니 이건 일본에서 유입된 와사비였고요. 어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신 입질의 추억님이 한국의 참 고추냉이로 알려진 식물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고추냉이가 아니라 원래부터 자생하던 미나리냉이라는 걸 밝히기도 하셨죠. 이러다 보니 멸종된 게 아니라 허구종 아니냐 이런 말이 돌고 있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용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막 쓰이다 보니까 고추냉이에 고추냉이가 없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서야 터지게 된 거죠. 홀스 레디시에 와사비 조금 섞어 파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은 와사비를 홀스 레디시로 고쳐 쓰지 않은 건 어쨌든 잘못된 거니까요. 지금은 식약처 규정도 바뀌고 식품업체들도 겨자무, 홀스 레디시, 서양 고추냉이라고 고쳐 쓰면서 업계에서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험난한 교통정리였죠. 원래도 귀한 식재료였던 와사비, 지구온난화와 태풍으로 생산량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와사비에 대해서 좀 안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마주치기 힘들다고 하니 어쩐지 좀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는 소비자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와사비를 와사비라 부르는 걸 이제는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